자동차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접촉 사고라도 나면 참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다치지 않더라도 수리비 때문에. 수리비가 지난해 자동차 보험을 통한 수리 비용만 7조 8천억 원으로 이건 역시 매년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 구조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동차의 세계 시간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나요? 네, 많이 올랐기도 했고 그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확실히 차량 구조와 부품의 구성이 훨씬 더 복잡해졌기 때문인데요. 네. 단순히 외장 부품 하나도 이제는 각종 센서와 막 카메라까지 다 붙여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헤드라이트 하나가 이제 단순히 빛을 비추는 램프를 넘어서서 요즘에는 그 램프 안에 수백여 개의 LED 모듈이 들어가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밝은 곳은 더 어두운 곳은 더 밝게, 밝은 곳은 더 어둡게 굉장히 지능적인 기능 그리고 반도체 칩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헤드라이트가 하나 살짝 금이 가거나 깨졌다 하면 200만 원이 훌쩍 수리비로 나오는 셈입니다. 헤드라이트 하나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부품 단가 상승 그리고 공인비, 차량이 고급화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리비가 좀 올라갔고요. 또 도색이나 판금이 포함될 경우에 공인비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첨단 기능 많이 들어갈수록 수리비는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구조적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냥 살짝 긁혔는데 긁힌 거 가지고 범퍼를 교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동차 사고 시 살짝 스크래치만 나도 범퍼를 교환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이 관련 비용만 1조 3천억 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범퍼라는 게 누구 말로는 소모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체 자체는 안 들어가고. 맞아요. 예. 범퍼가 워낙 좀 자주 손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진짜 말 그대로 소모품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제는 뭐 쉽게 뭐 굳이 사고차로 분류되지도 않고, 맞아요. 네, 말 그대로 범퍼 박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핸드폰 네. 케이스처럼.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비용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네, 문제는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도 그냥 교환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자동차 보험 전체 수리비의 17%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여서 보험금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자동차 디자인들 보면요. 예전에는 범퍼가 차체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안 예쁘다라고 해서 보닛이랑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거의 일체형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디 툭 갖다 부딪히면 범퍼만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통째로 다. 통째로 깨져버리니까 수리비가 더 높아지죠. 맞아요, 맞습니다. 수입차 수리비는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입차 수리비가 더 비싸다는 내용 말인데요. 네. 근데 이제 부품 수급의 문제도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부품 가격의 구조입니다. 이 수입차 대부분은 해외 본사 기준 가격에다가 물류비를 더하고 여기에 환율 영향도 같이 반영을 하게 됩니다. 또 국산차는 대체 부품이나 재생 부품이 아직은 뭐 선택지가 많은데 수입차는 확실히 이 부분에서도 좀 적고요. 제조사 매뉴얼상 교체 기준이 엄격한 점도 전체적으로 수리비 상승 요인을 부추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자동차 정비소마다 또 가격이 다를 때가 많아요. 아,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공식 서비스 센터는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지역별로 전혀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문제는 사설 서비스겠죠. 이때는 조금 냉정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체인지 수리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하고요. 부품의 종류가 정품인지 애프터마켓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임 산정 기준도 보는 게 좋은데 견적서에 일괄 작업 이렇게 약간 뭉뚱그려져 있다면 세부 항목을 요구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또 그 사설 정비 그 협회에서 표준 공임 같은 거 정해서 표기해놓고 네. 투명성을 또 높이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혹여나 나중에 이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뜯어보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막 추가 요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당황하게 될 수밖에 네. 없는데요. 그래서 먼저 사전 견적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전 견적서. 네, 추가 작업 발생 시에 사전 연락을 요청해라라고 미리 말을 한다거나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실물을 먼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내 차를 고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견적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좀 더 이제 정확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무작정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면서 좀 급하게 보채는 이런 상황이 올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일단 이 부분을 남겨두고 기존의 수리를 먼저 진행합니다. 치명적인 손상이 아니라면 이제 차가 굴러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추후에 추가 수리할 부분에 대해서 몇몇 사설 정비소를 방문해서 더 물어본 뒤에 합리적인 가격에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들기는 하겠지만 말이죠. 그렇죠. 돈을 또 시간과 바꾸는 거죠. 사전에 견적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대부분 네. 이제 동네 정비소 가면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일단은 그 정도 일단 들어가죠. 네. 내일 찾으러 올게요.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견적서를 요구하라. 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접촉 사고라도 나면 무조건 보험사를 부르는 건가? 이것도 헷갈리거든요. 네. 상황별로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고 혹은 또 불리할 수도 있나요? 네, 무조건 부르는 거는 조금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많이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꼭 뭐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자차 수리비가 한 50에서 70만 원 이하라면 굳이 보험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험을 사용하면 이제 할증이 이제 크게 붙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년 자동차 보험 갱신 시에 높아진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또 보험 등급도 하락해서 할증 기간도 수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경미한 사고는 자차가 있더라도 보험으로 수리를 받는 게 나중에는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수백만 원을 넘어가는 좀 큰 사고나 상대방 과실이 명확할 경우에는 보험 활용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게 그때그때 다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네. 박수현 님이 아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차 비켜주다가 주차된 다른 차 네. 뒷 범퍼 살짝 긁혔는데 네. 차주가 범퍼를 그냥 간다고 요구했다고. 아. 그래서 44만 원 정도 나왔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그 스크래치보다 먼지가 더 두드러지게 보였다고. 속상하다. 아, 이런 사람들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1조 3천억 원이라는 네, 엄청난 범퍼 교환 이제 비용, 보험 비용으로 쌓여서 네, 된 것이죠. 네. 그 범퍼는 거의 뭐 대체품 호환품은 별로 없겠으나 부분 하나하나 보면 정품이라는 게 있고 네. 그 완성차 업체가 인증한 거 네. 혹은 대체품 있지 않습니까? 호환품 같은 네. 거. 이거 고민이 돼요. 대체 부품 써도 안전에는 문제 없을까?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요. 네. 이 차의 기본 골격이 되는 부품들은 그래도 정품을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스펜션이나 이런 조향이라든지 브레이크 계통이 뭐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죠. 안전 관련된 거. 네. 그렇다고 이 애프터마켓 부품이 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아다르고 어다르다. 약간 어떻게 이제 말을 하느냐에 조금은 다르긴 한데 네. 특히 요즘은 정부에서 인증한 대체 부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과 같은 수준의 이제 품질을 보장받으면서도 가격이 20에서 25% 정도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외에도 뭐 외장 부품이나 소모성 부품은 검증된 대체 부품도 확실히 많으니까 충분히 내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체 부품도 사실은 메이커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느 회사의 대체 부품인지 그 회사 이름을 보고 또 믿고 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정부가 인증한 대체 부품이라면 조금 더 아. 신뢰도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네. 또 큰 돈 나가기 전에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아유, 완전 좋습니다. 네. 이 차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어도 뭐 누구나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즉, 소모품류들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타이어나 와이퍼, 엔진오일 교체 시기 정도는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좋고요. 정기 점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작은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대규모 수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 차를 멈춰 세우는 브레이크의 경우 동그란 디스크가 있고 이 디스크를 집게처럼 잡아주는 캘리퍼가 있습니다. 네. 보통 캘리퍼가 먼저 닿는데 이게 쇳소리가 나거든요. 네, 이를 방치하고 계속 타다 보면 이 캘리퍼가 동그란 디스크를 갉아 먹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미리 고쳤다면 캘리퍼만 새 걸로 갈면 되는데 조기에 예방하지 않아서 디스크까지 전부 갈면 두세 배 가격이 들거든요. 이처럼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제 안전운전 습관을 길들이는 게 새어나가는 돈도 잡을 수 있는 정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원천님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동네 정비소도 이제 믿을 수 있는 사장님 단골집 하나 만들어놔서 너무 좋죠. 내 한번 차의 틀면, 주치처럼 이렇게 가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곽재식 작가와 함께 뿌리 깊은 제조업으로